나이 들어 멋지게 인생을 사는 비결.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흐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늙는다는 말을 어렴풋이만 인식하다가 문득 거울 속 주름과 몸에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변화로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실감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을 단지 두려움이나 상실감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인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배움 그리고 나눔의 기회를 안겨줍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은 타고난 운이나 특정 계층에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삶의 태도와 꾸준한 노력, 긍정적인 철학을 통해 누구라도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 기술이자 예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들어도 우아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인식, 흔히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노년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현대인들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면서 인생의 후반전을 충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나이 들었으니 이제는 뭔가를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인식을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취미, 가치 있는 활동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의 열정과 활기를 잃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제약이 이전보다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인생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 통찰은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해집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삶의 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보세요. 회고와 현재를 통합하는 태도. 인생 후반에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가 성장했고 직장 생활에도 마침표가 찍히거나 혹은 이직과 은퇴 등 새로운 변환점을 겪으면서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게 되지요. 이때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지나치게 붙들거나 반대로 지나간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현재의 삶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은 과거를 교훈이자 추억으로 삼되 현재를 충실히 사는 방법을 압니다. 좋아했던 것을 회고하며 미소 짓는 동시에 지금의 삶에도 호기심과 열정을 투영하는 것이죠. 과거가 된 사건에 매몰되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얻은 배움을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계획에 활용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몸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밤새 달려도 끄떡없던 체력이 이제는 한 번 무리하면 며칠씩 고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몸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건강하게 나이 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만이 운동이 아닙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걷기, 스트레칭, 요가, 수영 등 자신의 체력과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해보세요. 젊을 때는 식습관이 엉망이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단백질,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하며 과도한 당분과 나트륨, 포화지방을 피하려 노력해보세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필요한 검사, 그리고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 변화가 시작될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면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유연성과 평온함, 신체의 건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사회적 지위 변화와 등 여러 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하지요. 이럴 때 스스로를 다독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스스로에게 휴식의 순간을 선물하세요. 속마음이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자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동호회나 모임을 통해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상황에 대한 분노, 서운함,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극적으로 표출하기보다 적절히 해소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보세요. 글쓰기, 취미생활, 가벼운 산책 등 감정의 수위 조절을 돕는 루틴이 있다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와 기존 관계의 재발견, 젊을 때 맺었던 인간관계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기존의 관계 또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추억 나누기는 생각보다 강력한 행복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나 활동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세요. 관련된 모임이나 강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당신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소통에서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작은 표현만으로도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삶, 나눔의 기쁨, 인간관계에서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인생 후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 경력,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종사했던 업계나 분야에 대해 상담해주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사회 봉사나 취약계층을 돕는 단체에 참여해볼 수도 있지요. 마트에서 낯선 사람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동네의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긴다거나 작은 일상에 친절을 베풀 때에도 우리는 따뜻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가정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면 그 공동체는 더욱 끈끈하고 활기찬 곳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에서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멋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이 없는 배움,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이젠 나이 먹었으니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에 갇히면 사고의 유연성이 점점 경직됩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은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한다면 간단한 외국어 회화를 배워보는 것도 즐거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삶의 즐거움을 높여주는 훌륭한 취미이자 배움의 영역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세상과의 소통 창구가 폭넓어집니다. SNS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자녀 손주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 물론 반드시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전문성을 조금 다른 형태로 활용한다거나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이죠. 작은 가게를 연다거나 프리랜서로 컨설팅을 한다거나 취미를 발전시켜 소소하게 수익을 올리는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즐겁게 해볼 일이 있구나라는 활력은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부여 요소가 됩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은 변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이든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성장의 시작은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내오며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것들은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인정해보세요. 새로운 운동을 배웠다면 일주일간 꾸준히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집 앞을 산책하더라도 그 노력이 쌓여 건강이 개선되었다면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사회 변화나 젊은 세대의 문화에 대해 요즘 것들은 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히기보다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곧 자신에게도 나는 여전히 무엇이든 배우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줍니다. 품격과 매너. 품격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는 태도가 인간적인 매력을 배가시키지요.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타인과의 관계나 상황에서 안정된 태도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정적 비난적 표현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주변인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면 언행에서도 자연스럽게 멋이 묻어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뽐내거나 권위적으로 구는 대신 주변을 미소짓게 만드는 유머와 여유로운 겸손을 보여줄 때 훨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 찾기. 거창한 목표만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더해질 때 인생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화분이라도 식물을 키우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영화, 책 등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 예술 분야를 마음껏 누려보세요. 간단한 일기나 사진 혹은 블로그에 하루하루 떠오르는 생각을 남기면서 내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유와 심플 라이프, 삶을 단순화하고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심적 자유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도 약속도 인간관계도 많음이 곧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 소중한 것,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움의 과정은 결국 삶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쏟게 만들어줍니다. 인생 후반의 진정한 멋. 나이 들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공통점은 진정한 자유와 깊은 연륜입니다. 그 자유란 억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난 여유와 자신감입니다. 또한 연륜은 단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성찰과 배우려는 열린 자세,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쌓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 후반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스스로를 더 잘 알고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며 세상에 대하여 더 관대하고 너그러운 눈을 갖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배움과 나눔, 도전을 늦추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젊은 시절 못지않게 신나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